이 시간에부터는 제2과목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에는 우리가 그동안 보신 것처럼 어떤 이 각 상품별로 인수 조건이라든가 인수 제한 조건, 그리고 상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게 중심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 과목에서는 그 상품에 따른 실제 우리 손해평가사가 나가서 어떤 조사를 할 것이냐, 그리고 피해율을 어떻게 구해서 보험금이 얼마 지급될 것이냐, 이러한 구체적인 현장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 과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별표로 해서 공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재 뒤쪽에 보면 별표 1부터 해서 어떤 표본주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해서 피해율 구하는 방식, 이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공식이 많이 수록이 돼 있어요. 근데 처음 보시면 이 공식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실제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 같은 내용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공식이 아닌 이 앞부분 이론적인 내용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사 방법들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거 앞에서 봤던 건데, 이런 내용 느낌을 많이들 받으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암기해야 될 내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용은 많아 보이지만 정리하고 나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이 과목에서는 좌우지 한 50점 이상이 이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 공식 버려서는 절대 합격하실 수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재 총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총칙 첫 번째 목적이죠. 이 업무 방법은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결국 이 과목에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손해평가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뭐 과수원에 손해가 나서 나갔다. 그러면 이 과수원에서 과수 나무가 뭐 100그루 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100그루 전체를 다 조사할 건지, 아니면 표본을 선정해서 조사할 건지. 근데 뭐 똑같이 A, B 과수원이 있는데 똑같이 100그루입니다. 여기는 10그루하고 여기는 5그루 했다. 이러면 나중에 공정성이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세세하게 잡아놓겠다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정의. 손해평가 업무. 손해평가 업무란 보험 대상 농작물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결국 손해평가라는 것은 보상하는 재해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사고 조사를 나갈 때 이제 우리 교재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거예요. 사고 접수가 되면 손해평가사가 나가서 뭐부터 합니까? 얘가 보상하는 재해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따져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상하는 재해가 맞다면 그 다음 과정들, 다음 조사들을 진행을 하겠지만, 얘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재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어떤 피해를 봤다 그러면 그 다음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의미예요. 용어의 정의,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전체를 다 조사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표본조사는요, 일정 부분만 우리가 추려서 그걸 가지고 조사해서 전체를 파악하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전수조사, 하나의 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농지 또는 과수원에서 경작한 목적물을 모두 조사하는 것. 표본조사, 하나의 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농지 또는 과수원에서 경작한 전체 목적물의 특성 또는 수확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 목적물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다 할 수도 있고 일부 표본만 추출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 뒤쪽에 보면 어떤 조사는 표본 조사를 해라,
어떤 조사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요것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에서 눈여겨보시면 돼요. 다음 재조사. 재조사 하면 조사를 다시 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내용 한번 보죠.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조사는 7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회사가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는 조사를 말한다. 이것은 농가입자에서 피해를 봐서 손해평가를 했습니다. 해놓고 봤더니 농가입자에서 나는 피해를 요만큼 봤는데 평가 결과가 피해를 요만큼밖에 안 봤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농가입자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농가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랬을 때 농가입자에서 이 평가가 잘못됐다. 이런 증빙할 수 있는 서류라든가 사진 같은 걸 첨부해서 7일 이내에 재조사를 신청하게 되면 손해평가를 다시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다시 하는데 제가 나간 그 농가를 제가 또 나가서 재조사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재조사할 때는 기존에 나갔던 평가반이 아니라 다른 평가반이 나가서 하도록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검증조사. 재조사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재조사도 다시 조사하는 거고 검증조사도 기존에 했던 조사를 다시 반복해서 하는 경우인데 재조사는 이 농가 입장에서 손해평가가 잘못됐다 이래서 하는 경우고요. 검증조사는요. 회사 및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임의로 추출하여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그래서 이건 손해평가가 잘 됐는지 규정대로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는 평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5번 실제 결과 주수.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농지에 식재된 모든 나무 주수를 의미한다. 다만 인수 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 주수, 유목이나 제한 품종 및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고사한 나무 주수는 제외한다. 과수원 내에 있는 실제로 과일이 열리는 나무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우리 1과목에서 뭐 사과다 그러면 몇 년생 몇 년생 몇 년생 이걸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수 제한에 걸린 나무들, 나무가 너무 어리다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하지 않는 품종 이런 것들은 실제 그 과수원 안에 나무가 심어져 있더라도 보험 대상 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결과 주수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미보상, 보상하지 않는 재해,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고사한 주수. 미보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고사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결과 주수로 봅니다. 하지만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인해서 나무가 죽었다. 이것은 인수 가능한 나무일지라도
그것은 실제 결과 주수에서 빼주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죠. 고사 주수. 고사 주수는 죽은 나무죠. 단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 주스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실제 결과 주스 중에 보상하는 재로 죽은 나무예요. 그러면 얘는 실제 결과 주스 안에 포함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미보상 주스. 실제 결과 주스 중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 주스를 의미한다. 그래서 나무를 봤더니 어떠한 그 피해를 입어서 수확이 정상적으로 안 될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데 문제는 보상하지 않는 재. 그래서 이것은 보상하지 않는 나무다. 이런 의미겠죠. 기수확. 우리가 어떠한 재해가 발생한 시점이 뭐 봄일 수도 있고 여름일 수도 있고 가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8월에 수확하는 품종이다. 8월에 수확하는 과일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런데 사고가 8월 이전에만 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참 이렇게 수확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었어요. 그러면 과수원 나무 중에 얘는 다 수확했어요. 근데 얘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수확한 나무도 있어요. 그러면 기수확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미리 수확이 끝난 나무를 기수확 주스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야 피해 규모를 나중에 확실히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조사 대상 주스. 요 의미는 조금 잘 봐두십시오. 실제 결과 주스에서 고사 주스, 미보상 주스 및 기수학 주스를 뺀 주스로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주스이다. 특정 적과전 종합이온 방식은 미고사 주스도 제외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실제 결과 주스. 실제 결과 주스라는 얘기는 과수원 내에 있는 인수 제한하고 보상하지 않는 재로 인해서 죽은 나무를 제외한 전체 나무였죠. 여기에서 일단 빼줍니다. 뭐 빼준다고 그랬어요? 고사 주스, 죽은 나무. 다음에 미보상 주스. 그리고 기수학. 다시 말해서 이 나무가 100그루 있는데 100그루 중에 죽은 나무가 뭐 5그루,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게 뭐 5그루, 미리 수확한 게 한 10그루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 현장에 사고 당시에 현장에 나갔을 때 조사할 수 있는 나무는 대상은 80그루밖에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주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별표 1에 가시면은 품목별 표본 주수표가 나오는데 그러면 실제 이 100그루가 있더라도 100그루 중에 그러니까 실제 그 결과 주수가 100그루일지라도 요것들을 빼고 나니까 80그루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80그루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선정하시면 돼요. 다음 실제 경작 면적.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을 의미한다. 수확 불능 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을 포함한다.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이라는 얘기는요. 실제 농사 짓고 있는 땅이 얼마냐.
요것을 전체를 실제 경작 면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11번 수확 불능 면적. 실제 경작 면적 중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을 말한다. 그래서 수확 불능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서 중요한 게 보상하는 예연.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상하는 거 하지 않는 있어요. 보상하는 이렇게 가면 피해율로 피해로 인정을 하지만 이건요 피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요것만 보상하는 재해만 보험에 가입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이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번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실제 경작 면적 중 목적물 이외에 타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면적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실제 경작 면적 하면 우리가 농사짓는 전체 땅을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땅을 놓고 봤더니 우리가 여기에다가 보험은 마늘이라고 해볼까요? 마늘 보험을 들었는데 마늘 보험을 들었는데 땅의 일부를 양파를 심었다. 그러면 양파 심은 면적은 재해를 입어도 보험은 마늘을 들었기 때문에 얘는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면적도 당연히 보상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미보상 면적으로서 빼줘야 됩니다. 기수학 면적, 실제 경작하는 면적 중 조사일자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면적. 낙과는 과일이 떨어지는 걸 의미하겠죠. 착과, 얘는 과일이 붙어있는 과일. 적과,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적과라는 것은 지금 사과나 배 이런 그 종류들은 나무의 수령이라든가 또는 수세, 세력을 보고 한 가지의 과일을 몇 개 정도 키우면 가장 상품성이 좋은 과일이 생기겠구나 해서 나중에 그 열매가 맺히고 난 다음에 이 과일을 따버립니다. 내가 이 가지에 몇 개 키우겠다 계산해서 그걸 따버려요. 따버리면 이제 나머지만 가지고 가을까지 키우겠죠. 다음 열과. 과실에 습기에 과다한 수분을 흡수하고 난 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 수분을 배출하면서 과실이 갈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는 토마토에서 열과를 가끔 보실 수가 있어요. 토마토 껍질, 표피가 찢어져 버린 경우, 이런 경우를 열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 절차, 사고 접수. 농협의 담당자 등은 계약자 등으로부터 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즉시 사고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보험사고 접수증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사고 접수 내용을 통보한다. 특별한 건 없죠. 2번 평가반 구성 및 평가 일정 계획 수립. 농협의 담당자 등은 사고 접수가 된 계약에 대하여 품목, 생육 시기, 재해 종류, 요게 1회 때 가로넣기로 형태로 나왔습니다. 품목, 생육 시기, 재해 종류. 그래서 품목, 생육 시기, 재해 종류 등에 따라 조사 종류를 결정한다. 이거에 따라서 뭐 결정한다고요? 조사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손해평가반 구성 및 손해평가 일정을 수립하여 손해평가반 구성 및 일정 수립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뭐 가로넣기 형태로 이렇게 가로를 채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편하게 쓰시면 되는데
대부분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춰서 뭐 계산해라. 어떤 조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조사할 것이냐 하거나 아니면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문제에서 조건들을 주죠. 그러면 조건이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어떤 보험? 그래서 가입된 보험의 종류가 뭐냐? 그래서 뭐 적과전 종합위험일 수도 있고요. 특정 위험 방식일 수도 있고 해서 보험 종류에 따라서 서로 이 보험금 계산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해야 될 내용도 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험의 종류가 뭐다? 이걸 먼저 명시를 하고요. 그리고 언제? 경우에 따라서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어떤 재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데 언제 무슨 재해가 일어났는지를 조건으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 낙과 피해가 어쩌고 저쩌고 뭐 단강 같으면은 낙엽 피해가 어쩌고 저쩌고 나머지 조건들을 줘요. 근데 요게 먼저 파악이 돼야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품목이나 생육시기 재해 종류에 따라서 어떤 조사할 것이냐 요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조사 방법에 따라서 나중에 이 계산하는 공식들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요 내용 어떤 문제 그 조건이 주어진 문제를 딱 받아보시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파악하세요. 아, 얘가 보험이 어떤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사고가 언제 났는지 그리고 어떤 재해에 의한 피해인지 뭐 태풍에 의한 건지 우박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 놓고 그 다음 그 조건들을 보셔야만 문제가 수월하게 풀려요. 이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죠.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법인의 소속에 손해사정사 보조인을 포함한다. 그래서 손해사정사 또는 법인의 보조인까지 포함한 손해사정사 또는 농업재해보험업법 제11조의 1항에 따른 손해평가의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래서 손해 그 평가반에 꼭 1인 이상 포함되어야 되는 경우가요. 평가인, 평가사, 그리고 손해사정사 셋 중에 한 명 이상은 꼭 포함된 상태로 5인 이내로. 그래서 손해평가반의 구성은 최대 5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명까지 할 수 있는데 5명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단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평가인이나 평가사, 사정사 이 세 가지 자격 요건 중에 한 명 이상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일정은 손해평가반별로 수립한다. 다음 손해평가반의 조사자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 조사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계약에 대한 손해평가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내거 제가 손해평가사인데 우리 집 과수원이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집 거 제 거 제가 조사하러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셀프 조사죠. 그러면 보상하는 재해가 아닌 걸로 피해 난 것도 그냥 요거까지 전부 다 넣어서 보험금을 조금 더 받아보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거 그리고 이해관계자, 근데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저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뭐 이해관계자 하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생계, 먹고 자는 것을 같이 하는 친족만 이해관계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족 범위 내에서 과수원의 소유자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평가를 할 수 없고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 하는 의미예요. 다음은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이제 손해평가반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실제 현지 나가서 직접 사고 현장을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고 현장 확인하고 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손해평가반은 수립된 손해평가 일정에 따라 손해평가 단위별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조사 종류별 세부 조사 방법은 각 품목별 조사 방법에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 방법은 조사 종류라든가 방법은 품목이라든가 생육시기, 재종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서로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럼 조사 종류가 달라지면 당연히 방법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파트가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각 그 보험 종류라든가 언제 사고 났냐, 어떤 재해가 발생했느냐 여기에 따른 이 손해평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정해놨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보험금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지금 다음 페이지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현지 조사 결과 입력. 농협의 담당자 등은 손해평가반으로부터 보고받은 현지 조사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5일 이내에 전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며칠 이내요? 5일 이내에. 그래서 이제 손해평가사들이 저희가 가서 현지 조사하고 나서 현지 조사의 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농협 직원은 전산에 5일 이내에 입력해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본부 직접 조사 및 검증 조사의 실시. 손해평가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는 현지 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또는 손해사정사 법인에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평가반의 현지 조사 내용에 대하여 검증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앞쪽에 용어의 정의에 나왔던 이런 검증 조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손해평가사라든가 포함되어 있는 손해평가반이 제대로 가서 손해평가를 했는지.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라는 얘기는 이 보험회사의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이 보험 계약자에게 일방적인 이익이 돌아간다면 제대로 된 손해평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얼마나 공정하게 손해평가를 했는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알아보겠다 하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결과 안내 및 보험금의 지급. 농협의 담당자 등은 전산에 입력된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결정된 보험 결과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절차를 통해서 이 전체 농가에서 사고 피해가 발생해서부터 보험금 지급되는 데까지 이러한 순서들을 걸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해야 될 일들은요. 3번에 현지 조사 실시 요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서 현지 조사를 얼마나 공정하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공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뭐 또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 이후에 이론적으로 책으로만 보고 가셨지 현장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떤 현장에 대한 합격자 발표 이후에 바로 2박 3일 그 합숙을 해서 이 농구원에서 보수교육도 실시하고요. 그리고 각 협회에서 지금 그 손해평가사 관련 협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사 협회 이것은 이제 그 1회부터 1회 합격자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요. 요건 이제 실제 이 시험을 손해평가사 시험을 합격한 분들이 모여서 손해평가사 협회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해평가협회라고 해서 평가인하고 그래서 이제 평가사 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평가인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협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 일은 어떻게 나가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일은 개인한테 주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평가사 자격증 있으니까 농협 찾아가서 나 이 자격증 있으니까 제 일어나면 나 불러줘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각 협회하고 손해평가사 협회가 됐든 손해평가협회가 됐든 각 협회하고 보험회사하고 다시 말해서 이제 농협보험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 어느 지역에 이 손해가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각 그 협회로 연락이 갑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재해가 발생해서 지금 평가할 사람 평가사 몇 명이 필요하다 하면 협회를 통해서 개인한테 공지가 뜨면 거기에 지원해서 가시면 돼요. 이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해평가 및 보험금의 산정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